직장 동료의 막말과 비난에 숨막혔던 감정에서 벗어나다 비구니 스님이 경행을 하고 있었다. 한 60대 되는 여성이 스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스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스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사했다. 고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구니 스님은 말씀해 보라고 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저하고 말이 잘 통하다 보니 자주 회사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사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한 동료가 셈이 나서 사장님 앞에서 저에 대한 막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퇴근하고 3일간이나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 괴롭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스님은 이제 내가 말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어떻든 지금 본인의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집안이 어둡고 캄캄할 때 전등을 켜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어둠이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밝음이란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되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지 마세요. 내가 그분의 생각과 견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면 그 어둠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동안 고생했다. 걱정 마. 내가 지금부터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야, 힘내. 내가 있잖아. 그러자 그 여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그 길에서 그 여성을 만났다. 멀리서부터 스님 하면서 손을 흔들며 뛰어왔다. 스님이 보고 인사했다.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네, 스님, 행복합니다. 그분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자애와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상이 환하고 좋으신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나도 가끔 만나 뵐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외부로부터 좀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공격자를 향해서 맞서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곳에 써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 그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바로 그 갈림길에서 생기잖아요. 맞아요. 복수나 자기 방어는 거의 본능에 가깝지만 그게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닐 수가 있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 속에 바로 그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당한 비난 한마디에 3일 동안 알아누웠던 60대 여성이 있었어요. 3일 동안이나요? 네, 그녀가 우연히 만난 스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해결책을 구하는데 스님의 첫마디가 좀 뜻밖이에요. 동료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마음을 향하거든요. 당신 마음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문제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대화를 통해 문제의 관점을 180도 바꾸는 그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60대 여성이 있었고요. 사장님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잦았는데 네네. 이걸 시기한 동료가 사장님 앞에서 대놓고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이 여성분은 숨이 막혔다고 표현해요. 아, 숨이 막혔다. 결국 3일 동안 회사도 못 가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스님에게 하소연을 한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라고요. 여기서 숨이 막혔다는 건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르는 상태죠.
사회적 평판이나 소속감에 대한 공격을 우리 뇌는요, 물리적인 생존 위협이랑 거의 똑같이 받아들여요. 아, 정말요? 네, 심장이 막 뛰고 호흡 가빠지고 온몸이 경직되는 그런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 스위치가 켜진 거죠. 와, 여기서 스님의 첫마디를 듣고 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이고 그 동료가 정말 나빴네요 라거나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이런 위로나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스님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요. 네네. 그런데 스님은 이유가 어떻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라면서 문제의 소재를 외부의 동료에서 내부의 내 마음으로 단번에 옮겨와요.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죠. 집안이 캄캄할 때 전등을 켜면 밝아지듯이 마음속 어둠도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빛을 켜면 사라진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쉽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조언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스님은 아주 구체적인 그 전등 스위치 켜놓은 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네,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조언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였어요. 단,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지 말고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요? 그렇죠. 그건 그냥 참고 살라는 어떤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흘려보낸다는 걸 억지로 참는다거나 패배를 인정한다고 오해하는 거죠. 스님의 조언은 그런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전략적인 에너지 관리법에 가깝습니다. 전략적인 에너지 관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다는 건 내 머릿속 가장 좋은 방에 그 사람을 공짜로 들여보내주고 월세는커녕 관리비까지 내주는 셈이에요. 와, 내 마음의 공간을 무단 점거하는 세입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 불러내서 곱씹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감정적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스님의 조언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선언인 셈이죠.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일종의 심리적 경계 긋기의 첫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를 미워하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써라. 그리고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연습이었죠. 처음엔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는 익숙한데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스님이 제시한 방법은 2단계로 나뉘어요. 첫째는 보편적인 안녕을 비는 기도입니다.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건 마치 나를 제3자처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나라는 고통의 주체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평안을 빌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정말 강력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 그동안 고생했다. 걱정 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야, 힘내. 내가 있잖아. 친구야 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뭔가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재판관처럼 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지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야라고 부르는 순간 내 안의 재판관이 퇴장하고 따뜻한 지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적 트릭을 넘어서 뇌 과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켜요. 외부의 비난과 공격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거든요. 아까 말한 숨이 막히는 상태죠. 네, 그 생존 스위치가 켜진 상태요. 그런데 친구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와 같은 자기 대화는 뇌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안전함을 관장하는 영역을 자극합니다.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서 과도하게 흥분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와, 즉, 외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역설적으로 내면의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외부의 창칼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내 안의 따뜻한 포옹인 셈이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뇌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사실 스님의 이 조언들은 현대 심리치료 기법인 수용전념 치료, ACT의 핵심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해요. 아, 그래요? 네, 감정과 싸우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건 감정과의 탈융합, 그리고 수용의 개념이고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나를 지지하는 건 나의 가치를 기반한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통찰인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조언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여성은 스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울함으로 꽉 막혔던 감정의 물꼬가 터진 거죠. 문제의 본질이 나쁜 동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그 어둠을 걷어낼 스위치가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통제권을 되찾아온 느낌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진짜 힘은 6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스님이 길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났는데 멀리서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다고 해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약한 두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 조언이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지속적인 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죠. 첫째, 그녀는 그분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받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는 건강한 균형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심리적 경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동료의 말 한마디에 내면 세계가 완전히 점령당했다면 이제는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의 감정은 그의 것으로, 나의 평온은 나의 것으로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자애와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미움에서 벗어난 걸 넘어서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제 해결이 그 동료가 사과를 하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가 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해결은 전적으로 여성의 내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연민이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된 거죠. 감정을 선택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상대방을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아니라 질투라는 번뇌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감정도 바뀐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피드백을 받고 며칠간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라면서 수십 번도 더 반박했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의 허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를 완전히 엉뚱한 곳에 쏟아부은 거군요. 맞아요. 이 여성은 그 허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말한 내면의 빛을 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오늘 저희는 외부의 공격에 무너졌던 한 사람이 어떻게 내면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았는지 그 과정을 깊숙이 따라가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공격당했을 때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네. 이 이야기는 제3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싸움의 장소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고 가장 강력한 아군인 자기 자신과 손을 잡는 것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게 되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평소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 안의 목소리가 비판적인 재판관에 가까운지 아니면 따뜻한 친구에 가까운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방송이 나오고 있나요? 하루 종일 나를 비판하고 다그치는 비평가의 채널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지지해주는 친구의 채널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한다면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